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먼저 산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가주 포도농장인 나파밸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닷새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불이 다시 강풍을 타고 악화해 현재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불 발생 면적도 17만 에이커로 확산됐습니다. 첫 소식 이진호 기자입니다. 사망자는 소노마 카운티에서 15명, 멘도시노 8명, 유바 카운티 4명, 나파 카운티 2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주택가를 돌며 사망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오늘 현재 900명이 실종된 상태였으나 전화 두절 등으로 연락이 안 되던 주민 437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일부 시신은 신원이 확인될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지만 대부분은 유골과 재만 남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s of this morning, we have 900 missing persons reports. We have found 437 of them safe. Just communication issues. Cell service still having problems.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multiple areas. They're just not connecting with their family. So 437 of the 900 are safe. 463 are still outstanding. 지금까지 화재로 소실된 산림과 도시 면적은 약 17만여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는 시카고시 면적보다 넓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8천여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Well, first off, the good news really is the wind event that was predicted to blow through the night and today did materialize quite to the level as predicted. So that gave us a better opportunity to have more containment on our fires. We're still in red flag conditions as we have low humidities today until late this afternoon, early evening. However, the winds are still predicted to diminish through the day. We just have lowering humidities. 당국은 작은 산불이 합쳐졌다가 나눠지기를 반복하며 피해 면적을 키우고 있다면서 상황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의 이번 산불로 건물 3,50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북가주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항공기 30대, 소방 헬기 75대, 550여 대의 소방차와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된 가운데 주 정부는 300여 대의 소방차와 산불 진화 병력을 연방정부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NY 밀스에서 발화된 두 번째 캐년 산불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9,200에이커를 태운 산불을 잡기 위해 1,600명 이상의 소방관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늘까지 60% 이상의 진화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상 조건이 유지된다면 토요일인 오는 14일쯤 완전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 커뮤니티 대부분의 대피령은 해제된 가운데 윈즈 드라이브 주택가 등 일부 구역에만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렌지 교육구는 오늘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남가주는 불길이 좀 잦아들어 다행이지만 북가주는 아직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의 확산은 강풍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야생 산림지대를 무리하게 개발해서 도시화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컸다는 분석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오바마 케어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낮은 보험료를 찾아 대거 오바마 케어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년층과 환자들이 보험료 급등이나 오바마 케어 이용 불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가 번번이 실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펜의 파워만으로 오바마케어를 와해시키려 본격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헬스케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백만 명의 미국민들이 더 싼 보험료로 더 다양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첫째, 미 전국에서 커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합 헬스케어 플랜을 신설해 중소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저렴한 보험료에 여러 종류의 보험 커버들 중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신설될 새 연합 헬스케어 플랜에서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보험 커버를 줄이는 건강보험들을 내놓고 건강보험 이용률이 낮은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은 오바마케어보다 싼 보험료에 구입할 수 있는 새 연합 그룹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을 찾아 대거 오바마케어 마켓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단기 건강보험의 유효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의 10대 필수 커버나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 규제를 받지 않아 그만큼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런 단기보험의 이용 가능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역시 젊은 층이나 건강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두 가지 조치가 본격 가동되면 내년 이후에는 젊은 층과 건강한 미국인들 수백만 명이 실제로 오바마케어 보험 마켓에서 탈출해 새 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돼 오바마케어는 크게 흔들리고 와해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강보험사들이 속출해 건강보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노년층과 환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오바마케어를 와해 위기에 몰아넣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지지 유권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등을 돌리게 되고 내년 중간선거의 공화당 패배와 2020년 본인의 재선도 어려워지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험이 생길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됐습니다. 또한 가족이민에서는 승일인이 1주에서 최대 4주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회계년도의 두 번째인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전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된 데 비해 가족이민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전달에 이어 계속 커런트 오픈으로 공지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첫 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이민 취업이민 신청자 전원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있어 I-485 접수 후에도 상당 기간 기다리면서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관리와 대면해 질문에 답해야 하는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승인일이 1주에서 4주 소폭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다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1월 22일로 가장 많은 한 달 진전됐으나 전달 수개월 개선됐던 접수일은 2012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1월 15일로 3주 더 나아간 반면 전달 급 진전됐던 접수일은 2016년 1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1월 15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계속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8월 15일로 3주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22일로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이 반이스라엘 성향이라고 비난해온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유산 보호와 언론 자유, 과학교육 증진 등에 대한 견해를 유네스코에 계속 전달하기 위해 비회원 정식 옵서버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며 유네스코의 체납금 증가와 조직 개혁 필요성, 또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은 내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다가 탈레반 연계 조직에 납치된 캐나다인과 미국인 부부가 5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파키스탄군 홍보기구 ISPR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들 부부와 세 자녀를 발견해 무사히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조슈아 보일과 미국 국적의 아내 케이틀런 콜먼은 지난 2012년 10월 아프간을 배낭여행하다가 괴한에 납치됐습니다. 납치범들은 아프간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로 미국이 체포한 자신들의 조직원과 이들 가족을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파키스탄에 억류됐는데 납치 당시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콜먼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부부의 석방이 알려진 뒤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순간이라며 파키스탄 정부의 협력은 이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소원을 존중하는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